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어제는 태풍 특보로 인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이 점 미리 고지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란 정말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요, 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는 이 군대 안 가는 의원들이 많아서 이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군대가 어떤 데인지 잘 몰라서 야당 의원들이 괜한 트집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병역 상황을 봤더니 국민의힘은 면제가 12명, 민주당은 32명. 오히려 민주당이 3배 가까이 면제자 숫자가 많았습니다. 물론 민주화 투쟁으로 이 징역을 살아서 면제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오늘 준비한 현장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전광훈 재수감, 주옥순 오열. 다음은 추미애 아들 의혹, 여야 극단 대치. 마지막 개봉 앞둔 뮬란, 보이콧 확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보도국 정치팀의 임소라 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임 반장 요즘에 계속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네, 정말 힘드네요. 네, 재택근무가 좋은 줄 알았는데 네. 전혀 아닙니다. 어때요? 집에서 일하기가? 힘들죠. 카카오톡, SNS 메신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당장 이제 취재원을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고, 그제도 재택이었고, 오늘도 재택근무를 하다가 지금 회사에 나왔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오랜만에 출근을 했는데, 국회로? 예, 국회 소통관으로 출근했는데 4시간 만에 짐을 싸서 집에 갔어요. 확진자가 나와서? 네. 하하, 참. 정말 요즘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런데요. 내가 1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또 회사 그리고 동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맞습니다. 그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거죠. 정말 피곤한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재수감된 전광훈, 전체 국가 전락입니다. 예, 지금 바로 서울 성북구 장위이동 사랑제일교회 앞으로 가보시죠. 예, 어제 오후 3시경입니다. 저 사랑제일교회 앞에 있는데 일단 경찰 폴리스 라인 저렇게 쳐져 있고 지금 경찰들이 막 딱 들어오는데 일단 분위기 심각해 보이죠? 자, 전광훈 씨. 예, 전광훈 씨 저렇게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가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자꾸 파라솔로 전광훈 씨 얼굴을 가려요. 예. 저 해수욕장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죠. 자, 현장 들어보면 막아 막 이러고 말이죠. 비켜. 오히려 전광훈 씨 그 치워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호송차를 타러 가는 길에 찍힌 모습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전 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잖아요. 재판부는 보석 취소의 이유에 대해서 당초 보석 허가 조건을 어기고 각종 집회에 참석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석 보증금 3천만 원도 국가에 귀속한다고 했습니다. 네. 왜 저렇게 파라솔로 가려 왜? 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 보석 이 보증금 결국 그것도 몰수를 당했는데 140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가게 된 전광훈 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이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한번 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그런지 마스크는 잘 쓰고 있네요. 네, 오늘은 착용을 잘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들으신 것처럼 이건 대통령 명령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재수감된다. 근데 이건 재판부의 판단이란 말이죠. 자, 쉽게 말해서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런데 자꾸 저기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얼굴을 저렇게 가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파라솔도 나오고 뭐 골프산도 나오고 굉장히 많네요. 예, 취재진으로부터 정광훈 씨 얼굴을 이제 가려주고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지지자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임 반장도 현장 가봐서 알겠지만 저렇게 가리면 네. 우리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야 비켜! 막 이러면서 막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림이 흐트러지니까 이렇게 네, 되면. 네. 좀 자, 너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바로 저곳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낸 사람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말이죠.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 방역으로 통해서 국민을 제압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금 문재인 정권과 자유의 투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자유를 지금 얼마나 억압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독재자 군사정권 때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모든 책임은 문재인 책임이에요. 엄마 부대 대표 주옥순 씨,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보신 대로 방송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광훈 씨다. 솔직히 보수 야권에선 전광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랐다 이러면서 더 화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강현재 변호사도 정치 권력의 겁박에 버티지 못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전 씨와 함께 집회 참가를 독려하던 바로 저분인데 목사님입니다. 네. 돌아가셨다고요? 네, 성내동 순복음 우리교회 신소걸 목사인데요. 신소걸 목사. 예, 코미디언 출신이고요. 저분이요? 예. 80년대 웃으면 복이 와요에 나왔었대요. 예, 구봉서, 서영춘, 남성남, 남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집회 다음 날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지난 6일 결국 별세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찾아봤더니 신소걸 씨가 지금 장소팔 고춘자 그 콤비 있잖아요. 네. 예, 그 장소팔 씨 후계자였답니다. 1990년에 연예계 은퇴한 뒤에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방황하다가 목사가 되셨다는데 아무튼 일각에서는 저 신 목사의 별세를 놓고 순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광훈 씨가 순교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은 마스크 착용도 거리 두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탑에 흠이 생겼습니다.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자, 개천절에도 집회를 열려있는 세력이 있다. 응징해야 된다. 이낙연 대표 상당히 센 표현을 했어요. 네. 예. 자, 아무튼 근데 이낙연 대표 저 연설하고 나서 또 집에 갔다. 네, 벌써 다섯 번째 자택대기. 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과 접촉을 했던 모 언론사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한 위원장이 해당 기자와 만난 뒤에 다시 이 대표와 접촉을 한 게 발단이 임 반장도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 갔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짐 싸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요즘에. 국회 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또 집에 가고. 예. 그래서. 그리고 지난 6일 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전에 자가격리는 특별히 부부금슬이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또 집에 가게 됐던 거죠. 부부금실이 안 좋으면은 자가격리가 좀 고통스럽다. 약간 좀 유머스러운 표현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아무튼 이낙연 대표가 거론한 이 개천절 집회 저희가 지난주에 이거 포스터를 보여드렸어요. 가장 처음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그 개천절 집회 포스터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예, 그때는 그 포스터가 조작이다. 네. 설마 입항부에 또 그런 걸 하겠냐 싶어서 예. 조작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면서요. 여러 군데에서. 예, 정확히는 70건이요. 어마어마하죠. 아이고. 예, 경찰은 개천절 당일 10인 이상 참가 예정인 집회 70건을 모두 금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하지 말라고. 예, 하면 안 되죠. 아, 예. 당연하죠. 자, 일단 뭐 전광훈 씨는 재수감이 됐기 때문에 그 10월 3일 개천절 집회가 한다고 해도 뭐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자, 그런데 저희가 자꾸 뭐 이 정부의 방역 지침과 어긋나는 교회들만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예, 저 교회인데, 자, 저 교회 벽면에 보면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거 나오네요. 아, 맞습니다. 예, 저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네,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116년 된 청주 제일교회입니다. 지난 3일부터 저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이곳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하. 교회가 사회를 향해 죄송한 마음을 갖는데 마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임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처럼 소수의 진짜 뭐 정말 대다수의 교회들이 저렇게 지금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어요. 네. 그런 반면에 전광훈 씨 즉각 또 항고장을 제출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그곳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추미애 나와라. 내 조수진은 왜 안 와? 입니다. 예,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더 나아가서 군 복무 의혹으로까지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그 아들의 병역 의무 의혹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어려우시는데요. 의사진행 발언 예, 그래서- 신청하셨으면 예.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예, 그래서 말씀하시기 이제 바랍니다. 저희 미래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트윈 검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 유감입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여야 의원들이 지금 저 자리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었죠. 안 와도 법사위였는데 안 와도 됐던 자리였습니까? 네, 어제 법사위가 법안 심사라서 심사. 예, 법무부 장관에게 출석 의무가 없었는데 아, 사실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너무 이렇게 뭐 신문에서 그렇죠. 많이 불거지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 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희도 이제 관심 있게 좀 취재를 했었는데 예, 안 나와도 되는 자리는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전체 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 법사위 회의에서 다시 추 장관이 출석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소란스러워졌던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례를 약간 그 조국 전 장관처럼 이렇게 좀 키우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아들 서 씨가 영국 대학 유학파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관련한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죠. 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서 씨를 통역병으로 차출하라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 씨가 경기도 의정부 카투사 부대로 배치를 받은 뒤에 서 씨를 서울 용산부대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 이런 의혹도 야당이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 파견한 송영무 국방장관 보좌관을 통해서 이런 청탁이 들어갔다는 주장을 야당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실에서 그 송영무 장관의 보좌관 네. 에게 그런 청탁을 넣었다 이런 의혹 주장인 건데, 자, 이번 사안 관련해서 계속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중장 출신의 예비역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차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예비역 대령과의 녹취 공개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또 처음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뭐 규정대로 했고,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그 서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으니까 그 서일병까지 포함해서 지원원 애들 다 집합시켜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외 복귀한다
자, 그러니까 청탁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고 들으신 것처럼 제비뽑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엄마의 뒷배가 있었으니 가능한 거다. 엄마가 집권여당 대표였으니까 당시에. 자, 이런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 건데 조금 전에 뭐 주호영 교섭단체 주호영 네.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는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임 검사를 임명하자 또 더 나아가서 특별 검사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네. 네, 먼저 특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임명하기 전에 네. 추미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잘 아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이 아닌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을 연일 거론하고 굉장히 이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출입 기자들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광화문 집회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힘이 홍역을 치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좀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분위기 쇄신에 나선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쇄하기 위한 카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 장관 아들 측이요 변호사를 통해서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의혹 해명에 나섰다고요? 네, 추 장관 아들 측에서는 이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우리 육군 규정이 아니라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류가 보관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1년만 보관하게 돼 있었다면서 규정 위반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또 국방부에서는 이 카투사의 외출 외박은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게 맞지만 인사 또 휴가 관리는 육군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또 입장을 냈다고 해요. 이러면 또 얘기가 조금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저도 아는 지인이 이제 카투사라서 좀 물어봤는데 네. 이 카투사라는 제도가 굉장히 독특한 제도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미군이기도 하고 그 제도 사이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 어쨌든 여당에서는 당연히 추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겠죠? 일단 들어보시죠. 그 보좌관하고 아들하고 실제로 친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좌관한테. 형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형 그럼 내가 알아봐 줄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식당 가가지고 김치찌개 시킨 거 좀 빨리 좀 주세요. 그럼 이게 청탁이에요, 민원이에요.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좌관이 자, 뭐 김치찌개 시킨 거 빨리 달라고 하는 게 청탁이냐? 그래도 집권여당 대표실에서 전화가 가면 그게 그냥 문의여도 전화를 받는 쪽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여당에서는 정청래 의원 외에 박범계, 서른, 김남국 의원 등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지지 발언, 옹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지만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이 면제자가 많아서 이런 공세를 펴는 거다 했지만 따져보니까 면제자 숫자는 민주당이 더 많은 걸로 나왔다고 아까 전해드렸죠. 자, 그리고요 어제 법사위 현장에서 추미애 장관 말고 주목받은 인물 또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영상 보시죠.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사위 소집 윤석열 의원은 왜 안 나왔어? 자, 그렇습니다. 바로 최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네요. 네, 조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 신고를 했을 때요. 네. 18억 5천만 원을 신고를 했는데 근데 지난달 28일에 그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11억 5천만 원이 늘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예금이 2억 원에서 8억 2천만여 원으로 6억 2천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왜 이런가 봤더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 원이 추가가 돼서 현금성 자산이 11억 2천만 원 증가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러면은 재산이 지금 11억이 늘었으면 없던 게 원래 신고를 안 했던 게 야 이거는 해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본인이? 그 조수진 의원이 총선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 본인이 혼자 서류를 준비해서 예. 이랬다? 그리고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은 했는데 이런 건 실수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실수는 할 수 있는데 11억 원을 깜빡하고 했다고 하기엔 너무 큰 돈 아니. 그렇죠. 당장 저는 누구한테 5만 원 빌려주고 나서도 그렇죠. 그거 못 잊거든요. 그렇죠. 뭐 조의금이랑 축의금 같은 거 대신 맞아, 내달라고 맞아. 했다가 진짜 그것도 그렇죠. 나중에 줄게 했는데 안 주는 사람 되게 많죠. 저는 다 기억하죠. 그렇죠. 기억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런 큰 돈을 잊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 여당에서도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요. 허위 재산 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이 신고해서 누락한 재산 11억 원 가운데 5억 원이 사인간 채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조수진 의원에게 5억 원을 빌리고 싶다,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빌려주고 나서 까맣게 잊을 정도면 나 저 사람한테 돈 빌리고 싶다. 네. 그 얘기죠. 예.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여기까지고요. 다음 현장은 다시 불붙은 홍콩 시위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뉴욕비에 불똥 튄 홍콩 시위입니다. 자,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홍콩 민주화 시위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바로 홍콩으로 가보시죠. 자, 지난 6일입니다. 홍콩 시위가 다시 저렇게 지금 시위대가 저 딱 봐도 어린 소년데 지금 뭐 경찰들이 막 바닥에다 쓸어 눕히고 지금 몇 명이 달라붙은 겁니까? 12살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네, 12살 소년인데 미술 도구를 사려고 시내에 나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은 수상한 낌새를 보이며 도망쳤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몸 곳곳이 긁히고 멍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참 도대체 12살짜리 소녀가 무슨 지금 뭐 그렇다고 뭐 몸에 뭘 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손에 뭐 작은 소지품 하나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걸 저렇게까지 진압을 할. 자, 아무튼 홍콩 시위 왜 갑자기 또 저렇게 격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지난 6일이 당초 입법회 선거 예정일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선거를 최소 1년 이상 연기하면서 홍콩 시민들은 자유선거까지 침해를 받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난리 속에서도 총선을 잘만 치렀는데 홍콩은 또 1년을 연기한다. 자, 그런데 이번 홍콩 시위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바로 디즈니의 신작 영화 뮬란인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배우 송승헌 씨의 전 여자친구로 유명한데 주인공 유역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 어떤 영화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그 방송 규정상 유역비라는 배우의 이름을 중국 발음으로는 류이페이라고 해야 하지만 편의상 유역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뮬란이 지난 1998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뮬란은 디즈니 최초의 동양 여전사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무려 22년 만에 디즈니가 실사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유명 배우 유역비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했고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지난 4일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영화 이 불법 다운로드하는 곳에서는 이게 지금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홍콩 시위와 유역비 어떤 연관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트위터를 하나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거네요. 예. 예.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홍콩은 부끄러움을 알라. 영어는 안 읽어도 되죠? 그럼요. 예. 저게 유역비 본인 계정에서 자기가 쓴 거라는 거죠? 네, 지난 8월에 올린 건데요. 뮬란의 주인공 유역비의 친중 발언이 홍콩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유역비가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그 청년들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많은 분들이
송승헌 씨하고 헤어졌냐 이렇게 아직도 사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헤어졌더라고요. 보도가 나왔죠. 아, 네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네. 뮬란의 주인공 유혁비가 뮬란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또 자부심을 피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죠. It suits every character, but especially to this one. I can feel the connection. Me as an actress, I've never give up. I see the strengths in her. So, obviously, either on me or on the character. It's the journey to both of us. I train myself hard and put Mulan spirit in me so I can move like her. 자, 들으신 것처럼 뮬란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저항의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콩 시민들 웃기지 마라. 네가 어떻게 뮬란이냐 하면서 합성 사진, 합성 짤을 만들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저거구나. 있는데 네, 딱 봐도 어떤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예. 뮬란 포스터에 경찰 방패와 곤봉으로 합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민주화 시위의 대표적인 우산으로 패러디 사진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유혁비가 중국의 대표적인 뮬란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뮬란의 주인공 유혁비. 하지만 뮬란의 주인공은 유혁비가 아니라 아그네스 차우. 그러니까 홍콩 민주화 시위의 여신으로도 불리는,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아그네스 차우, 지금 오른쪽에 나가는 저 여성입니다. 저게 바로 진짜 뮬란이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홍콩 민주화 운동 활동가 아그네스 초우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성 전사 캐릭터 이 뮬란에 빗대어 불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탄압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홍콩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싸우는 태도 때문입니다. 또한 뮬란을 언급한 것은 유혁비가 홍콩 시위 진압 경찰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반발심을 표현한 것이죠. 자, 뭐 개봉 전부터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몸살을 앓았던 영화인데 이 뮬란이라는 게, 자, 이번에는 또 이 전 세계적인 또 뭐 보이콧 움직임까지 있으니까 자, 이 난관을 어떻게 뚫을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화제를 바꿔봐서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 용사들을 비하했다는 보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걸 공격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잠깐 보시죠. A New Atlantic article. When President Donald Trump canceled a visit, Trump said, "Why should I go to that cemetery? It's filled with losers." What the are we doing that for? Guy was a loser. Trump referred to the more than 1,800 Marines who lost their lives at Belleau Wood as suckers. Donald Trump's disrespect for the men and women who serve this country, it's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Trump asked. The story is a hoax, totally anti-Trump. He's a big Obama person, he's a big Clinton person. And he made up the story. It's a totally made-up story. And it's a disgrace. Who would say a thing like that? Only an animal would say a thing like that. There's nobody that... 자, 미국에서 참전 용사를 비하한다는 건 거의 성역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트럼프도 뭐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부인을 안 할 텐데 지금 딱 잡아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지금 막 그렇게 하네요. 네, 굉장히 또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제프리 골드버그 애틀랜틱 편집장은 친민주당 성향이라면서 보도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그 잡지를 읽지는 않지만 듣기로는 완전히 반 트럼프라고 한다. 그 사람이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피력을 했고요. 앞서서는 더러운 인간이다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애틀랜틱이라는 잡지의 최대 주주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이래요. 예, 그 잡스 미망인한테도 트럼프가 그 트위터로 막 욕을 했던 기사를 봤는데, 그리고 그 애틀랜틱의 편집장이 이 보도 이후에 최근 뭐 어떤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우린 겁이 안 난다, 겁 안 난다, 더 센 거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으름장을 놨더라고요.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 참전 용사 비하한 거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가 각별한 미국 사회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애국심을 중요시하는 보수 그리고 중도 성향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사안이라 논란이 확산될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오후 3시 39분, 이제 막 40분을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자, 지금 방금 나갔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독감 무료 접종에 대한 관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네. 대상자가 몇 명이죠? 1,900만 명. 1,900만 굉장히 명. 많이 늘었죠. 예,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소아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원래 중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무료 접종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고요. 독감과 코로나는 초기 증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때문에 올해 백신 접종 특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지나고 있는데 그 한강 코로나, 한강 통제. 야, 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한강까지 또 통제가 되는군요. 네, 저도 뭐 처음 보는, 상경한 이후에 처음 보는 일인데 조금 전에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뚝섬, 반포 등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 지역에 이 시민 출입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 그리고 반포 피크닉장 등인데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언제 끝나나요? 서울시의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임반장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